일주일에 3번 정도 와요. 싸고 맛있으니까. 3,000원이시고 퀄리티가 좋은 편이어가지고. 근데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남이 먹는 게 더 기분 좋아가지고. 경제 순환, 지역 경제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그 착한 가격 업소들을 이용하게 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가 되고요.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엄마 나 잘하고 있어. 그리고 그냥 계속 갈 수만 있으면. 대전에 점심 장사만 하는데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다는 중국집이 있어 가봤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곳도 아닌데 문을 열기가 무섭게 손님들이 줄이 씁니다. 하루 200그릇은 거뜬히 팔려 나간다는 짜장면. 궁금해서 직접 먹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흔히 짜장면은 소스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면이 맛을 좌우합니다. 이 집 면은 불지 말라고 넣는 합성 첨가물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스가 면에 더 잘 배고 식어도 찰기가 있습니다. 식초 한 바퀴 두르고 고춧가루까지 뿌리니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짬뽕엔 보리새우가 한가득 들어간 걸 발견했습니다. 이 집만의 킥, 그러니까 이 짬뽕만의 비법입니다. 잘 볶은 야채와 어우러져 국물이 기름지지 않습니다. 한가득 쌓인 홍합도 매력 포인트입니다. 미니 탕수육은 결코 미니하지 않습니다. 돼지 등심을 쓰는데 기름 있는 부분을 다 잘라내기 때문에 튀겨도 느끼하지 않습니다. 고기도 반죽도 기름도 그날 준비한 만큼만 쓰고 남기지 않습니다. 튀김옷이 맑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시앤칩스 아시죠? 튀긴 생선에다가 식초를 뿌려요. 죄송한데 혹시 소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탕수육 하면 무조건 소스에 찍어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식초 살짝 뿌려서 소금만 살짝 한 꼬집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근데 이게 튀김을 잘 하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튀김이 맛이 없는 집은 이렇게 하면 맛이 없거든요. 정신없이 먹다가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짜장면 값이 3,000원? 짬뽕은 4,000원, 미니 탕수육은 6,000원입니다. 이제야 입구에 착한 가격 업소 표시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도 싼데 심지어 예전엔 짜장면 한 그릇에 1,000원만 받았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은 3,000원까지 올랐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터무니없이 싼 가격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더 믿기 힘든 건 이 퀄리티에 변함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 자전거 여기다 세워놓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와요. 싸고 맛있으니까. 먹는 거 맛없잖아요? 아무 싸도 안 와. 그렇잖아요. 다른 집에서 이 짜장면 맛이 안 나.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한테 감사하게 살아라고 하는 거지 저는. 그래도 중식은 한 2주에 한 번씩은 진짜 3,000원인 거 치고 퀄리티가 진짜 좋은 편이어가지고 재료도 엄청 많이 주시고 딱 맛있게 먹기 좋은 것 같아요. 10점 만점에 한 8, 9점 그냥 줄 수 있을 정도. 주민들은 쌀쌀해진 날씨에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식구가 5명이거든요. 5명이 어디 가서 먹으면 진짜 장난 아닌데 10만 원 이상 넘죠. 그냥 고기 같은 거 먹으면 더 훨씬 많이 나가고. 네, 근데 여기 오면 5만 원도 안 되게 푸짐하게 먹고 갈 수 있거든요. 오늘 생식 드시면 얼마 나왔어요? 12,000원.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계속 올 수 있도록 좀 계속 유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무료 급식을 해줬어요. 노인들한테. 한 200명씩 왔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이제 그게 없어졌어. 뭐 다른 지역도 없어요, 지금. 근데 가격이 조금 올라갔지만 제일 싼 편이에요. 맛도 있고, 양도 좋고. 우리 사장님이 좀 내가 듣기는 좀 몸이 조금 불편하시다고 그러는데, 그냥 일주일 내내 했으면 보세요, 우리들한테. 좀 힘드시겠지만은. 20년 넘게 중국집을 운영한 사장님 부부는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저 손님들 덕에 자식들도 자랑스럽게 길러낼 수 있었다며 오히려 본인이 더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다른 기부를 할 수 있겠지만은 재능밖에 없잖아요. 이게 재능 기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재능 기부밖에 없다. 그래갖고 그냥 계속 3,000원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모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장담을 못 하지요. 근데 지금은 건강이 따라준다면은 그냥 계속 요 상태로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하루하루 일할 수 있다는 즐거움 때문에 그냥 해요. 그냥 베푸는 거잖아요. 어차피 베푸는 거니까. 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가 있고 우리 어머니가 나가셔서 따뜻한 밥을 대접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큰 의미는 없이 그냥 우리 둘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이런 선한 가게들을 돕기 위해 정부는 착한 가격 업소를 지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년 7,100여 개였던 착한 가격 업소는 올해 말 9,200여 곳으로 곧 10,000곳을 넘을 전망입니다. 우선 서민과 밀접한 업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 중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곳을 찾고 위생, 청결,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합니다. 제가 자주 가는 그 동네에 파스타집이 있습니다. 그 파스타집이 워낙 가격도 저렴하고 사실 동네에서는 워낙 유명한 가게인데 그 사장님이 장사를 조금 접을지 말지 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 가격은 뭐 낮은 거는 감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손님이 계속 없어지는 상황을 좀 견디기가 힘들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사장님한테 뭐 따로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그래도 우리 사장님이 뭐 이런 착한 가격 업소 추천제도 요런 거라도 내가 추천이라도 해드려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어떤 별도의 지원이라도 일부 있을 수 있으니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계기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 이번에 지정된 사장님도 워낙 좋은 평을 해주시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역 자영업자들을 좀 살리는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사실 너무 정부 부처로서 너무 좀 좋아 보이기도 했고요. 이런 제도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입니다. 이 착한 가게 지정된 게 운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돼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도움이 되죠. 쓰레기 봉투 같은 거 주시면 제가 안 싸쓰고 할 수 있으니까 좋죠. 노란색 그 장갑을 써야 되잖아요. 라텍스. 남자들이 많이 끼니까 저희는 그 큰 사이즈하고 음식물 스티커하고 쓰레기 봉투 주시면은 난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아침엔 비도 좀 오고 지금 바람도 많이 붑니다. 이번에 착한 가게를 찾아온 곳은 전주입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머리를 해주고 또 머리를 하면 밥까지 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미용실에선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커트가 3,000원입니다. 염색은 10,000원, 파마는 15,000원입니다. 요즘 물가에 믿기지 않는 가격입니다. 꼭 어르신이 아니어도 됩니다. 누가 와도 5,000원이면 커트를 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도 부담 없이 찾아와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돌아갑니다. 30년 넘게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사장님은 빨간 천사로 유명합니다. 사업 실패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붉은 옷을 입고 미용실 운영에 몰두했습니다. 주말도 연휴도 없이 일하다 보니 뭐가 묻어도 티 안 나는 붉은 옷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면서 봉사도 병행했습니다. 그러자 집안도 일으킬 수 있었고 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남을 돕는 일이 오히려 자신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도 일으켜 세워주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보상받으려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근데 사람이 어차피 한 번은 죽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 육신을 좀 이용해가지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부지런히 다니면은 내 건강도 좋아져요. 김치 같은 것도 해가지고 장애인도 주고 어려운 사람 주고 그러거든요. 김치 하는 날 굉장히 힘들잖아요. 내가 남을 준다는 마음으로 그 받아가면서 맛있다 그러잖아. 그럼 거기서 내가 싹 마음이 가라앉아. 너무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내가 먹는 것보다 남이 먹는 게 더 기분 좋아가지고 건강이 유지된다니까. 건강이 더 좋아진다니까요. 빚이 있어서 처음에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빚 갚으면서 봉사하면서 같이 동시에 하니까요. 빚도 갚아지고 봉사도 하게 되고 내 건강도 좋아지고.
점심때가 되자 미용실 맞은편 건물에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무료로 주는 점심밥을 먹으러 오는 발걸음이 계속됩니다. 사장님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미용실 문을 열기 전에 직접 식사를 준비합니다. 메뉴도 매일 다릅니다. 공짜로 주는 밥이 거기서 거길 거라던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정성 들여 지은 집밥 그 자체입니다. 어차피 아침 먹어야 되니까 할 거 양을 좀 많이 한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요, 나는 그냥 기본으로 해요, 항상. 근데 이게 어디 뭐 도와주거나 이런 분들은 없어요? 뭐 이런 쌀을 좀 준다거나 그럼 혼자 다 하시는 거거든요. 네 가지고. 와, 안 힘드세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주는 밥이라고 하면 맛이 없는 밥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대신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네요. 진짜 집밥이네. 딱 집밥이네, 맛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면 손님들이 맞아. 어르신들도 되게 맛있다. 남을 위한 선행은 무료 점심 제공에 그치지 않습니다. 1년에 3번은 헌옷을 팔아 모은 돈을 어려운 이웃에 기부합니다. 돈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복지사업에 사용이 됩니다. 사실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단장님뿐만 아니라 십시일반 기부하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전북이 그만큼 또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선행들이 입소문으로 전국에 퍼져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물론 착한 가격 때문도 있지만 평생을 타인을 위해 봉사해온 사장님에게서 느껴지는 인간적인 매력이 한몫한다고 말합니다. 대방동에서 여기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8년 차. 봉사 많이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도와주세요. 머리를 잘하는 것은 첫째고 첫째 친절하니까 정이 가요. 그리고 오신 분들이 다 칭찬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오신 것 같아요. 최근엔 스마트폰으로 착한 가격 업소를 검색하면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돼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또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된 덕분에 수건과도 같았던 리모델링도 지원받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제 순환, 지역 경제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지역의 그 주민, 소비자들이 그 해당 지역의 이런 그 착한 가격 업소들을 이용하게 되고 또 이런 그 착한 가격 업소는 대부분의 이제 그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이 자신의 어떤 그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 생활 편의와 관련된 이런 그 착한 가격 업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사실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도 상당한 그런 어떤 이점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착한 가격 업소들에게는 안타까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끌어 가시는 분들 다음에 이어갈 분들이 없다는 점입니다. 쌍둥이 딸들이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도울 계획이지만 어머니가 일을 할 수 없게 된 이후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했거든요, 엄마랑. 그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손이 쥐가 날 정도로 이게 월요일, 토요일까지 일했는데 하루 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애들 케어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엄마가 100세까지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따라서 같이 하기로 했어요. 1,000원에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광주의 한 식당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게 하려는 각종 후원들 덕분에 가게를 지켜내고는 있지만 사실상 남는 게 없어 퇴근 후 보험회사로 다시 출근해 생계를 유지합니다. 최근엔 몸도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해 이젠 주변 가게 사장님들의 도움이 없으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활이 빠듯하니 이어받을 마땅한 인물을 찾기 어렵습니다. 유명 프로그램에 출연한 후 가게를 이어받고 싶다는 문의도 왔지만 본래 취지와 다르게 경영을 통해 이윤을 남기려는 목적이라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유재석 나가고 난 뒤로 5-6분은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한 분씩 이제 오셔가지고 자기도 어디 다른 데도 한번 차려보고 싶다, 뭐 천원밥집 해보고 싶은데 이제 구조 어떻게 뭐가 되냐, 후원은 뭐 국가에서 된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하셔요. 그래서 대놓고 하지 마시라고요. 본인이 다 하지 않는 한
저 이거 하면서 저도 월세 빼서 하는 사람, 저도 이제 보증금 다 빼가지고 저런 이거 해가지고 돈 안 남으세요. 이거 하시면 그렇게 돈 남으려고 하면 이거 못해요. 이제 근데 밖에서 보기에 남들이 봤을 때는 제가 막 엄청 돈이 많아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나이가 들어 정말 더는 이 식당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어머니입니다. 너무 힘들까봐 우려하는 가족들의 걱정을 무릅쓰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의지를 이은 지 벌써 1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10년을 더 하면 60이 되는데 내가 벌써 60이면 그때도 이걸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저희 엄마가 70몇 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엄마도 60몇 살 했는데 그 생각도 하긴 하고.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내 가족인 거고 내 엄마, 내 부모님인데 이걸 딱 그렇게 갑자기 딱 문을 닫는다 그러면 내 부모님 생각이 먼저 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 생각이 많이 나긴 하겠죠. 왜 그러냐면 그럴 것 같아. 그냥 잘하고 있다. 그냥 엄마 나 잘하고 있어. 그리고 그냥 계속 갈 수만 있으면 하겠지 뭐. 이런 착한 가격 업소들이 지역사회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지방은 사라지고 있지만 이런 가게들이 더 버틴다면 비슷한 시도가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리부팅 지방시대. 나보다 남을 더 아끼는 분들의 진심이 느껴지는 여정이었습니다. 남을 위할 때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들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합니다.